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친구와 해외에서 즐겁게 지내다 온 추억을 써볼까 합니다. 우리는 가족 여행으로 일본에 다녀온 거고 거기서 저의 엄마는 옛사랑도 만났답니다. 일단 저와 저의 여친 그리고 저의 엄마는 일본에서 실컷 놀면서 밤거리 뒷골목을 헤매기로 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술가게에서 간단한 꼬치에 정종 한 잔씩 마시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여행을 하자고 다짐하고는 주로 주택가나 상점과 뒷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선술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엄마는 20살 초반까지 사귀던 옛사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남자는 아주 말쑥한 장년 신사였고 그 나이에 중후함이 물씬 풍겨나는 사람이었는데 그도 몇 번 눈을 껌뻑이더니 세월을 뚫고 엄마를 알아보더군요. 두 분이 처음 만난 건 벌써 35년 전의 이야기이고 저와 여친 또래일 때였다고 합니다. 저의 엄마는 젊었을 때 미인이셔서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다는 말을 이모들한테 항상 들어왔는데 정말 실제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우쭐했습니다. 엄마는 그 신사분과 산책을 하고는 숙소로 바로 돌아가시겠다고 해서 저와 여친은 그렇게 하시라 하고는 우리끼리 데이트를 했습니다. 한참 지나서 저와 여친은 술집 밖으로 나가서 골목길을 좀 걸었죠. 여친은 낯선 데에 오니 서로를 향한 마음이 새롭다며 무척 기분이 설레는 모양이더군요. 그리고 우리는 주택가 안으로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엄마와 그 신사분이 어떤 케이크점에서 차와 케이크를 드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의 엄마도 집에서 자그마하게 케이크 가게를 차려놓고 소소하게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 여행은 엄마가 사업차 견문을 넓히려고 오셨단 걸 신사분에게 이야기하셨구나 싶었어요. 저와 여친은 두 분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옳지 않겠다 하면서 방향을 바꿔서 다른 곳으로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 엄마는 아빠와 최근에 조금 많이 다투고 계십니다. 원래 아빠가 과묵하기도 하고 집안일은 전적으로 엄마한테 일임하고 신경은 온통 사업에만 쏟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조금 서운했던지 사소한 일로 아빠와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고 그 김에 저희를 데리고 일본에 사나흘 여행을 왔던 것입니다. 물론 아빠가 집안일을 일일이 다 간섭할 수도 없는 일이고 주부인 엄마가 책임감 가지고 일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가 보기엔 언제나 혼자여서 외로우셨던 것 같습니다. 누나와 저는 늘 친구들 만나고 학교 다니느라 집에 있을 겨를도 그다지 없고 엄마는 강아지랑 지내며 간간히 동네 손님들이 케이크와 차를 마시러 오면 맞이하는 것이 전부거든요. 그런 엄마한테 외로움은 글쓰기로 푸는 것이었던지 혼자 일기 쓰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동안 살면서 썼던 일기장이 수십 권이 넘는 것도 저는 일찍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벽장 안에 항상 차곡차곡 잘 정리돼 있었고 엄마만이 그곳 열쇠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생 시절에 엄마가 한동안 외할머니 댁에 가 계신 동안에 너무 심심해서 안방 서랍장을 뒤지다가 나온 열쇠 꾸러미에서 그 벽장 열쇠를 발견하고는 열고 들어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주 예민하고 정리정돈도 잘하고 물건을 함부로 못 버리는 사람이란 것이 그 벽장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엄마의 오래전 앨범과 일기장과 소녀 시절부터 즐겨 입던 옷들과 하여간 온갖 자질구레한 것들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앨범 속에서 그 작년 신사분의 젊은 시절 사진도 얼핏 보았던 것 같습니다. 선술집에서 그분을 보았을 땐 이미 세월에 변한 얼굴과 체격이었지만 앞서서 사진 속에서 본 눈웃음과 온화한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있었기에 저는 속으로 하며 짐작을 했었습니다. 하여간 그 벽장 안에는 엄마의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엄마의 친정오빠인 여러 명의 삼촌들과 그 신사분과 우리 아빠까지
다들 동네 친구였고, 더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배경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사진 안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 집은 1960년대에 지어진 집을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거라서 굉장히 오래된 곳이거든요. 이 집의 수십 년 전의 모습 속에서 젊은 엄마와 아빠 그리고 그 신사분이 다 같이 그 사진 안에 계셨고, 다들 아무 걱정 근심도 모르는 얼굴로 젊고 싱싱한 자신들의 청춘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촌이나 아빠, 엄마가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 모였을 때 한 번쯤 들어본 그 신사분의 호칭이 일본의 작은 선술집에서 엄마 입에서 튀어나왔을 때 그 감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신사분과 30대 초반까지는 연락이 닿았다는 것을 엄마 아빠의 대화를 통해서 간혹 들어왔습니다. 아빠는 그 신사분이 대기업 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일본 지사로 발령받는 바람에 그가 급하게 결혼하고 새 신부와 함께 일본에서 신적 살림을 차렸다면서 지난날을 그윽하게 회상하셨지요. 그러자 엄마는 그 나이에 이미 저의 아빠와 가정을 이루고 계셨고 누나와 저를 낳아서 한참 키우고 계셨다며 추억을 돌아보는 얼굴이 되셨습니다. 엄마가 그런 작은 생의 흔적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저는 일찌감치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친이 우리 집에서 같이 놀고 있으면 엄마는 간식이 든 접시를 들고 와서는 우리에게 주시며 부러운 듯이 대견한 듯이 지그시 쳐다보고는 하셨지요. 그리고 제 여친에게 항상 부침성 있게 말을 붙여주시면서 20대 때 추억을 많이 만들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나 여친이나 오래 사귀기도 했고 어려서부터 집안끼리도 친하게 지내다 보니 성격이나 세세한 것들까지 엄마가 다 알고 계시기에 제 여친이 꼭 자신의 20대 모습 같다며 농담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친의 그런 성격이 엄마와 비슷하다는 뜻이구나 하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친은 저와 싸우면 근 한 달 정도는 꽁하게 있다가 제가 지쳐 쓰러질 때쯤 겨우 못 이기는 척 말문을 트곤 하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비슷한 엄마 역시 그런 성격 때문에 그 신사분과 사이가 틀어진 것은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로 우리 아빠랑 사귀기 시작하고 결혼도 하게 된 건가 하는 나름으로의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런 것까지 물어볼 수는 없었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몰래 약간 우셨습니다. 35년 전의 추억들이 물밀듯이 몰려와서 일본에서 보내는 짧은 일정이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웠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신사분 이야기는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그저 선술집에서 만났다며 하면서 오랜만에 소식을 엄마를 통해서 들은 것을 한 며칠 되물으시고는 그 이후로는 아무 반응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일상은 늘 바쁘게 흘러가고 그 속에서 추억도 그저 짧게 다가오고 그러면서 서서히 잊혀지곤 하는 거겠지요. 그러다 어느덧 지금보다 나이가 더 들었을 때는 지금을 다시 소중하게 추억하는 것이고요. 어쩌면 그 짧은 재회의 순간이 엄마에겐 아주 깊이 남았을지 모른다 싶으면서 저는 여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 젊음의 순간에 좋은 추억만 남기자고요.